최근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형 항모의 설계안이라고 알려진 몇 장의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담긴 내용은 여태껏 어떤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구조의 항공모함이었는데요. 무려 갑판의 형태가 변형하는 가변식 구조였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구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이런 항공모함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리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던 가운데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관련 기술을 습득해 특허 출원까지 내버렸습니다. 인류의 무기개발 역사를 통틀어서도 등장한 적이 없던 신박한 항모가 한국에서 탄생할 조짐이 보이자 그간 방산 분야 협력에서 한국과 미적지근한 관계를 이어오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고 친한 척을 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도는 대우조선해양의 연구진이 등록했던 특허 출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등록한 특허의 이름은 항공모함의 부분, 유압식 스키점프대 및 이를 포함하는 항공모함, 항공모함의 갑판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항공모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키점프대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고 모듈화해서 원한다면 붙였다 떼었다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한국형 항공모함 CVX의 형상 디자인으로 병합 중에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갑판 한가운데에 스키점프 활주로를 배치하고 그 양쪽에 각각 주기 공간과 헬기 이착함 스폰슨을 배치한 구조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했던 구조는 갑판을 길게 반으로 구분해 한쪽 절반을 전부 전투기와 헬기의 이착함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주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스키점프대를 탑재한 현대중공업과 달리 F-35B에 단거리 이륙 능력에 기대 별도의 이함 설비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갑판의 형상 배치의 한계로 현대중공업에 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형상과는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형상은 헬기와 전투기의 동시 이착함이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헬기 이착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전투기 활주로 한복판에서 헬기를 띄워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되면 헬기의 이착함이 끝날 때까지 전투기는 대기를 해야 하고 이는 출격 횟수 소티 생성률과 긴급 출격의 신속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중공업의 형상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스키점프대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함수 쪽에서는 스키점프대 좌우의 공간이 그대로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밀려나 패배할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은 이 점을 파고듭니다. 파격적인 구조를 채용해서 갑판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원래라면 올해 10월경에 형상이 채택됐어야 할 CVX 사업이 재검토 기간을 갖게 되면서 역전을 노릴 시간이 생긴 것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간 항모 사업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상을 제안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이 새로운 구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우선 유압식 가변 스키점프대인데요. 스키점프대의 경사면 밑에 유압 실린더를 달아서 평시에는 갑판 위에 납작하게 접어뒀다가 전투기 출격 시에만 실린더를 가동시켜 스키점프대를 형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접어뒀을 때에는 갑판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탔을 때에는 함재기별로 최적화된 이함 각도를 적용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모듈식 스키점프대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스키점프대 전체를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로 만들어 함재기의 운용 상황에 따라 스키점프대와 평갑판 중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개장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KF-21N의 가능성이 대두된 지금 기존 형상에선 별도의 이함 보조 장치를 채택하지 않았던 대우조선해양도 CVEX에서 F-35의 단거리 이함만을 운용하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함 보조 장치를 탑재하기로 한 모양인데요. 현대중공업과의 차별성을 위해 스키점프대와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동시에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점프대의 수납이나 탈착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죠. 실제로 방사청은 미국의 무기나에 전자기식 캐터펄트 기술의 자체 개발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훗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탑재할 플랫폼이 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항모 사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급변하자 덩달아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KF-21N 사업이죠. 지난 10일 그동안 무던히도 돌던 소문인 KF-21N이 마침내 개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맡겨 진행하는 함탑제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 용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KF-21은 추후 개발에서도 수직이 착륙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KF-21을 함재기로 개량하는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활주로 길이와 사출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항모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항모로 진행되어 오던 CVX 사업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중항모로 거듭날 것이 거의 확실해지니 그간 KF-21은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항모의 규모 문제가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마침 기존의 함재기로 고려되던 F-35B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KF-21N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습니다. F-35B에 문제가 많다는 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 빈발하는 크고 작은 결함, 미국의 허가 없이는 이륙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점까지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구매 가능한 유일한 5세대 함재기라는 장점만으로 덮기에는 출혈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지상에 수직 착륙 중이던 F-35B가 어이없게도 바닥에 통 튀면서 착륙에 실패하고 고꾸라져 버리는 영상이 공개되어 난리가 났죠. 조종사는 급하게 비상사출했지만 거의 맨땅 높이에서 한지라 부상을 면하지 못했는데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F-35 도입 예정국들은 또다시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KF-21N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죠. KF-21은 함재기형뿐만이 아니라도 꾸준한 개량을 거쳐 5.5에서 6세대급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값은 값대로 나가면서 귀중한 파일럿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하는 F-35를 채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F-35를 구매할 비용을 KF-21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더 빠른 시일에 KF-21N을 만나볼 수도 있죠. 이렇게 KF-21N 등장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인니가 또 간을 보러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항모를 획득해서 동남아 지역의 맹주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한 한 일인지는 둘째치고 말이죠. 최근 CNBC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니가 이 기사에서 주장한 내용은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듣는 한국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KF-21의 개발은 한국과 인니 양국의 여러 문제로 답보 상태였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무부가 지지부진했던 탓이고 예산안에 올렸으니 해결될 것이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허가를 안 내줘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수출할 수가 없다. 한국의 간접적인 기술 이전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등 구절마다 할 말이 정말 많아지는 내용들 뿐이죠. KF-21 개발을 발목 잡아왔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도네시아뿐이었고 한국은 인니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개발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비행시험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지난달 납부한 금액은 94억 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468억 원으로 8천억에 달하는 분담금 연체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조차 못 됩니다. 또한 미국의 허가 여부를 떠나서 인도네시아는 KF-21의 생산 라이센스를 받아 계약분만큼만 생산해 쓸 권리를 얻었을 뿐인데 어떻게 KF-21을 자신들이 수출할 생각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발언도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의 선제 조건은 분담금의 완납입니다. 시제기 한 대 받을 걱정부터 해야 될 나라가 기술 이전을 논하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들이 어찌저찌 한국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믿을 상대가 따로 있지. 인니한테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봉인된 상태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시제기를 확보해서 해체 후 역설계를 하더라도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현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제 와서 KF-21의 함재기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친한 척을 해오는 태도가 곱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한국은 이미 인니의 정이 다 떨어져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으로만 1조 2천억씩 입금해주는 폴란드 같은 파트너를 찾은 마당에 인니한테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죠. 한국은 조만간 신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항모와 함재기를 손에 넣게 될 텐데 인니가 이제라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는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땅치며 후회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했다면 저 무기들이 우리 것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